피해자는 견쇄관절이 탈구되면서 금속 뇌고정술과 인대봉합술을 받게 되셨어요. 피해자 무과실 기준으로는 7천만 원 가까이 손해액이 산정되었지만 이 사건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고 또 기형증까지 있으셔가지고 피해자의 과실과 기형증이 감액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원이 조금 넘는 보상을 받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사톡 김영균 손사입니다. 영업장에서 제3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민이 다치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영조물 배상책임은 보험 계약자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되는 것이죠.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제반시설을 말하는데요. 흔히 도로나 보도, 다리, 하천 등이 포함되고 관공서나 도서관, 박물관 같은 곳도 해당이 됩니다.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몇 가지 행동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에 사고 현장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에는 국소적으로 사고 장소만 찍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을 좀 폭넓게 사진으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이라든지, 야간에 사고가 났다면 주변 조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로등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사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의 도로 지번이나 주변 건물, CCTV 등을 사진으로 좀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사진도 사진이지만 가장 좋은 건 동영상입니다. 휴대폰 동영상으로 최대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듯이 1인칭 시점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찍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신고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조물 관리 주체에게 연락을 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셔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조물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보도를 걷다가 파손된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다쳤다라고 치면 해당 지역의 관리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직도와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서명과 담당자 연락처까지 나오는데요. 지자체마다 부서명은 좀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보도관리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곳으로 연락을 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조물에 하자가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사고 개연성을 주장하셔야 되는데요. 사고 개연성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사실만 알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고 접수를 요청하셔야 되세요.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보험 접수를 진행시켜 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조물 배상책임 사고 접수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최근에 제가 처리했던 영조물 배상책임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날씨 좋은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라이딩을 즐기시다가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시다가 자전거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되셨어요. 자전거 동호회 회원 10여 명이서 줄지어서 이동을 하시는데 피해자 앞에 자전거 뒷바퀴에서 이렇게 물이 튀니까 그걸 피하시려고 살짝 방향을 트는 순간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신 거죠.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치게 되셨는데요.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119도 출동을 했었고요. 일행이 사진을 찍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고 현장 사진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해요. 사진을 보면 근처 배수구에서 오수가 흘러나왔는데 그 오수가 자전거 도로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잠시 하루 이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을 보면 바닥에 이끼가 생길 정도로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죠. 물 자체도 미끄러움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물보다는 이끼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더더욱 미끄럽겠죠. 해당 자전거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였어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에 요소가 있다면 적절한 안전조치와
주변 환경 정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죠.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재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미끄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과실이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견쇄관절이 탈구되면서 금속 뇌고정술과 인대봉합술을 받게 되셨어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후유장애 진단은 치료를 이유로 미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한 6개월 시점에 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의료자문을 통해서 후유장애가 적절한 것인지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무과실 기준으로는 7천만 원 가까이 손해액이 산정되었지만 이 사건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고 또 기왕증까지 있으셔가지고 피해자의 과실과 기왕증이 감액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4,100만 원이 조금 넘는 보상을 받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주변에 다른 일행분들이 계셔서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주시는 등 증거를 남겨주셔서 사고 사실과 지자체 과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조물 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손사톡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